네, 섹션 두 번째입니다. 명령어 형식이에요. 피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명령어 구조가 있죠. 인스트럭션 구조가. 여기 오퍼레이션, 오피코드, 여기 오퍼런드죠. 이 대상, 피연산자. 여기에 개수에 따라서 0주소냐, 1주소냐, 2주소냐, 3주소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명령어 인스트럭션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뭘까요? 영 어드레스.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가 있는 건 뭘까요? 1 어드레스. 이거는 뭐예요? 오퍼레이션. 피연산자. 이게 피연산자.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존재하는 게 피연산자. 이건 오퍼랜드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명령어 두 개 있는 건 투 어드레스죠? 대상이 세 개가 있는 건 쓰리 어드레스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명령어가 들어오고 여기는 명령어 대상인 오퍼런드 즉 오퍼런드 어드레스 피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명령어 어떤 게 있고 여기 사용되는 명령어 어떤 게 있고 여기 사용되는 명령어 어떤 거 있고 어떤 거 있고 이거의 특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출제 대상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 어드레스는 뭐냐면 명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보통 푸시하고 팝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게 명령 딱 이거밖에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아까처럼 add 해주고 a, b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대상이 있잖아. 얘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푸시하고 팝은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사용 구조에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뭐고 푸시고 뽑아내는 건 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책에 이해하는 걸 바로 설명을 하죠.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후위 연산자로 바꿔요. 후위.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나와 있죠. 지금 배우셔도 되고. 자, 가장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후위는 좌우근이거든요. 근은 연산자를 말해요. 좌와 우는 대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꿔요? BC 곱하기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A하고 플러스 B가 됐잖아요. 두 번째 연산이 이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좌우 근이니까 좌 A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C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붙어요. 한 덩어리가 결정됐죠? 이제는 X하고 이렇게 되죠. 이것도 연산자니까 좌우 근이니까 X, A, B, C 곱하기 플러스하고 연산자는 맨 나중에 붙는 이런 형태로 후위 연산자로 바꿔내거든요. 자, 요걸 책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 이제 포스트픽스라고 하는 연산 결과가 X, A, B, C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도 X로 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변수, 기억장소고요. 첫 번째 X는 기억장소고 A도 기억장소고 B도 기억장소고 C도 기억장소고 세 번째 X는 네 번째 X는 X가 아니라 별표예요. 곱하기 연산자라는 겁니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러지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스택에다가 X를 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푸시예요. 또 X 다음에 A를 집어넣습니다. 연산자가 안 나오니까 계속 푸시 시킵니다. 푸시. 여기도 푸시. 다시 또 뭐야? X, A, B까지 또 푸시 들어갑니다. 계속 집어넣죠? 또 X, A, B, C, 푸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든 대상이 없잖아요. 명령어에 푸시에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없고 그냥 스택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포인터가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곱하기가 들어왔습니다. 곱하기가 들어오면 연산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대상을 끄집어내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C하고 B하고 C를 연산하니까 B 곱하기 C네. 그래서 이거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건 빠졌으니까 계산이 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P 푸시로 밀어넣습니다. 여기 X, A, 그 다음에 T1 이게 집어넣죠. 다시 계산한 결과를 다시 푸시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변수예요. 결과니까. 이 결과를 다시 여기다 기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뭐나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네. 또 연산자 나왔으니까 대상 얘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팝으로 끄집어내서 T1과 플러스 A를 해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T2라고 합시다. T2를 다시 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A하고 T2를 집어넣어요. 역시 집어넣었으니까 푸시죠. 뽑아낼 땐 팝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꼬르가 이제 나왔네. 이꼬르 나왔으니까 연산자 나왔죠. 대상이 있으니까 A 플러스 했나요? 요거죠. 계산했으니까 다시 A, B 요 계산했어요. 그래서 T1이 들어와서 A까지 계산했죠. A T1하고 그 다음에 A하고 계산해서 플러스 연산에 집어넣잖아요. 요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T2라는 거죠. 그럼 T2하고 그 다음에 X가 계산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X에는 이 T 값이 결근이 돼서 이 X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라는 계산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푸시나 팝들은 그 대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영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영 어드레스 주소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자? 오퍼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택을 이용한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아주 잘 나오는 얘기. 모두 연산은 스택에 있는 두 묵시적으로 지정하여 팝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다시 푸시하는, 앞에서 얘기했을 때 B하고 C가 있어서 그다음에 곱하기 하면 팝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결과를 다시 푸시하는 이런 형태 원래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즉 A와 B의 데이터는 기억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디만? X에만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 어드레스 문장입니다. 그걸 좀 집약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스택 포인트라는 것은 들어갈 때마다, 푸시할 때마다 포인트는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move, 그러니까 x 팝 곱하기 다시 푸시 집어넣죠. 결과를 또 팝 뽑아내서 결과를 a, b, c, a, d 결합하죠. 또 푸시 팝. 그러니까 푸시하고 팝은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이 오퍼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 어드레스 방식이다. 스택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이제는 원 어드레스를 말하죠. 오퍼레이션의 한 개 오퍼랜드로 구성이 된다는 건 주석 하나는 못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누상기 구조를 사용한다. 누상기. 메모리 B에서 누상기에 C를 넣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누상기라는 것은 CPU 안에 바로 누상기라고 하는 계산 기억 레지스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누상기. 그리고 계산하기 위해서 임시로 기억하는 그런 기억 장소입니다. 연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명령을 만약에 로드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로드 명령 주고 만약에 B라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럼 로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오거나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가져오는 거. 반대는 거 스토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드나 B에 있는 걸 어디로 옮겨라는 거야? CPU에 있는 메모리로 옮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퍼랜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뮬 해주면 만약 C 한다 그러면 C는 어떤 거예요? C에 있는 유상기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B 값이 들어와 있겠죠. 100걸 수행했다고 하면 B에 있는 거랑 더해가지고 즉 C랑 곱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add라는 명령이 원 어드레스를 사용하면 지금 여기서 계산된 게 뭔지 모르지만 이 계산된 결과를 가져와서 A랑 도해서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 스토어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 어디로 가져와라? X 내용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것을 원 어드레스 계산하면 이런 형태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누상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무슨 어드레스냐 그러면 원 어드레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투 어드레스는 어떤 걸까요? 두 개가 오퍼랜드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 명령은 오퍼레이션 부분과 두 개 오퍼랜드 부분으로 나눠진다. 뭐 이건 투라는 개념에서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두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산하고 결과를 오퍼랜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dd 명령을 주고 a, b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해서 다시 a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 b 형태라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 연산 오퍼랜드가 저장되므로 오퍼트에 있던 원래 내용은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3 더하기 4가 얼마야? 3 더하기 7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로 그냥 남아있지만 이건 7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죠. 계산 결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계산 결과가 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체에 남아있어서 중앙체에 직접 시험이 가능하다. 자, 요거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B와 C를 곱해래요. B와 C를 곱해서 B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B에 들어가 있는 거와 A랑 곱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C잖아요. 그럼 뮬 해서 B, C 하면 B하고 C를 곱한 거 올려주면 B에 들어오잖아요. 이 두 개가 결과 얼마? B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dd 해서 A, B 해주면 이 B, C를 곱한 값하고 A하고 더해서 다시 A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A 값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move 해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두 개의 오퍼랜드를 쓴다는 거예요. 결과 어디 남아있다 중요하다? 여기에 남아있다. 항상 결과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원래 있던 데이터는 사라진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3 연산자를 또 빼먹었군요. 3 연산자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니까. 자, 3 연산자는 어떻게 할까요? 3주소는. 오퍼랜드가 몇 개? 여기 오퍼레이션 하나, 둘. 오피랜드, 오퍼랜드가 하나, 두 개, 세 개고 여기는 오피 코드죠?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주면 뮬 해서 B, C, P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B와 C를 곱해갖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add 해주고 명령을 apx 해주면 어떻게 돼요? ap를 더해서 x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라고 한다면 이 계산된 거를 p에다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 해서 b, c를 p에다 집어넣으면 두 개 곱해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p에는 뭐가 들어와 있는 거? 두 개 곱해진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add 해주고 a와 p랑 곱해서 그거를 x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두 개 더해서 x 집어넣으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연산자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니까 3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된다? 최종 결과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두 개를 더해서 여기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 값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새롭게 생성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기억되는 경우에 기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 어드레스가 아니라 오퍼랜드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서도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나 세 번째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피연산자 위치에 따른 구분이죠. 자,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 오퍼런드가 있는데 이 오퍼랜드 대상이 어디냐? 아까는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했다면 대상이 어디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스택, 누산기, CPU 내에 그 다음에 메모리, 주기억 장치, 그 다음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이용하는 거니까 스택 인스트럭션에서 SI라고 하는 거죠. 스택에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또는 스택이 전에 0 주소 어드레스가 보통 여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스택 쓰는 건 푸시와 팝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찾아야 되고 이건 어디에 쓰는 거다? 스택이고 이거는 0 어드레스 계속 나오는 얘기죠. A는 accumulate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누상기 CPU 내에 아까 우리가 add 해주고 명령 A 하면 A에 들어가 있는 값과 즉 accumulate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잖아요. 이것이 바로 누상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어드레스 누상기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1대1로 잘 기억해 주세요. 0으로 레지스터는 RR이죠. RRI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형태 수행 속도가 빠르겠죠. CPU 안에 있는 거니까. 자, 메모리
메모리 레지스터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메모리 램.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고속 메모리고, 여기는 주기억장치 메모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하고 메모리, 레지스터를 이용하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얘가 얘네끼리 속도를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그 다음 메모리 영역, MMI, 메모리 내에서 수행되는 명령어. 가장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5개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AI가 뭐고 RRI가 뭐고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택을 이용하는 건 SI 맞죠? 그 다음 유상기 SI는 영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AC는 유상기 CPU 내 어드레스 AI 관련된 얘기죠. RRI는 뭐예요?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 MRI는 뭐예요?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니까 이거보다 좀 느리고 그 다음에 MMI는 뭡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레지스터가 아니라 그냥 주기억장치 내에서만 수행되는 명령어 메모리 명령어 구분되시겠죠?